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기로 한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종교계는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헌재에 요청했습니다. 남북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지만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한국교회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대 한 선결교회가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해 펼치고 있는 북한교회 재건운동 진행 과정을 짚어봤습니다. 삶의 다양한 불안 요소들에 대한 고민과 해결 방안 등을 신앙의 관점으로 담은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불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극복했다는 작가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한 헌법재판소를 향해 역사 앞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대 종단 종교인들도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산물인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에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9차례 시국기도회를 이끌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늦게나마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진 것을 환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역사 앞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Χαιρόμαστε που το Συνταγματικό Δικαστήριο όρισε έστω και αργά για την καταδίκη σε μομφή και προσβλέπουμε σε μια υπεύθυνη απόφαση για χάρη της δικαιοσύνης και του κοινού καλού της χώρας μας.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헌법재판소가 정의롭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교회협의회는 지난달 정책협의회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 준동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의 절연을 선언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예언자적 역할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세계교회들이 민주주의의 모범국가였던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우려하며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고 소개하고 헌재의 정의로운 판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제리 필레이 총무의 위로와 연대 서신을 비롯해서 세계개혁교회 커뮤니온 WCRC, 미국 장로교회 PCUSA 등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들에게 답지했고 저희들 또한 감사함으로 함께 국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헌재의 심판은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향한 새 출발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성숙한 시민의 힘은 서로 다른 이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절제와 비폭력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고 호소드립니다. 4대 종단 종교인들은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민주화의 결과로 생겨난 헌법재판소가 역사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해온 NCCK 시국회의와 윤석열 폭정 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기독교 시국행동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불법적 계엄 선포를 마무리하기까지 100일을 훨씬 넘겼습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이 받은 고통, 나라가 입은 갖가지 피해 너무 큽니다. 12.3 계엄을 대한민국이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가 되는 또 하나 기적을 이뤄내는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섭시다. 모두 함께 정진하십시다. 헌재는 내란 주교의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감리교 시국대책 연석회의와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며 광장에서 싸울 것이다. 민주주의는 지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다림 끝에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예정하면서 헌재에 정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늘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 진행한 상임회장단 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어떤 것이든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헌재 판결 직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2월에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교총은 또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돌입하고 회원교단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기독교대 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오늘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삼남연회 소속 교회들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전소 피해를 당한 빛과 소금 교회에서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며 감리회에서 모금 중인 재난 헌금으로 뜻하지 않았던 재난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이어 삼남연회 박준선 감독과 함께 영덕 중앙교회를 방문해 위로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기감은 지난달 20일 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감리회 재난기금 2억 원을 이번 산불 피해 교회에 우선 지원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교단 차원의 모금 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극도로 얼어붙어 있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 움직임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한국교회가 멈추지 말아야 할 텐데요.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통일 이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은 한국교회 대부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발생한 회개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북한 지역 교회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전쟁 이후 들어선 공산정권은 교회를 탄압했고 교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교회 존재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언젠가 이뤄질 통일 이후를 지금부터 대비하고 있어야 북한 복음화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교단들이 북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기독교 대한선결교회는 북한 선결교회 재건운동을 통해 북한 복음화를 일찍부터 준비해오고 있습니다. 기성총회 북한선교위원회는 서울신학대학교와 함께 분단 이전 북한 지역에 모두 82개의 선결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성총회 북한선교위원회가 진행한 북한 선결교회 재건운동에는 현재 남한에 있는 선결교회 82개가 참여했습니다. 82개 교회는 북한에 존재했던 선결교회와 결연을 맺고 통일이 되면 북한 지역에 결연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북한 선교를 위한 헌금을 모으고 선교사를 길러내는 등의 준비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제 재건대회를 통해서 복음적 통일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통일 후에 개교회가 재건하게 될 인적 또 재정적 자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회장 류승동 목사는 북한 선결교회 재건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사명이고 소명이라며 복음적 통일을 위해 인내하면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선교, 그 선교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입니다. 북한 선결교회 재건은 다음 세대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북한 교회와 결연을 맺은 조양교회 조훈호 목사는
다음 세대는 통일한국 시대를 살아갈 세대라며 이들을 위해서라도 복음 통일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복음 통일이 있어야 된다. 또 복음 통일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기성총회 북한선교위원회는 역사 자료의 주소지를 바탕으로 82개 북한 선결교회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통일선교의 비전과 선교 전략을 공유하며 총회사나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최근 일본 문무과학성이 역사를 왜곡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가운데 종교시민사회가 일본은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은 한반도 불법 강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 모두를 부정하고 일제 통치가 조선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주장 등을 담은 일본 교과서들이 줄줄이 검정을 통과했다며 일본의 역사 왜곡이 도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종교 시민사회 단체들은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수용하고 성찰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 역사와 군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미래 세대를 키워낼 것이라며 일본의 계속되는 역사 왜곡을 규탄했습니다. 과천 로고스 미술관과 한국미술관, 한국비리머니 공동 주최하는 2025 세계 어린이 청소년 미술대전 시상식이 최근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어린이 청소년 작가의 작품 600여 점이 출품된 가운데 올해 대상에는 박유희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과천 로고스 미술관 관장 장현승 목사는 창의력의 크기만큼 아이들의 미래도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예술 사역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고와 사건, 질병 등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불안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이를 사진에 담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안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작가는 우리를 불안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됐던 기억이 있는 다리미. 털실을 감은 다리미에서는 더 이상 경계해야 할 긴장감이 들지 않습니다. 깨질까 불안하기만 했던 유리잔과 유리병도 털실을 감아 오히려 안전해 보입니다. 김문선 작가가 불안을 주제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일상의 소재에 털실을 감아 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를 사진에 담아냈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늘 불안해했다는 작가는 군인의 철모를 털실로 감싸 안으며 불안 대신 포근한 감정을 전해줍니다. 철모를 실로 감아서 이 장소는 판문점하고 가까운 통일촌 마을이에요. 비무장 시대에 안에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초소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소재가 있어야 할 장소,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촬영을 한 거죠. 작가는 개인적 경험에 따른 불안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도 바라봅니다. 현대인들의 고립과 관계의 단절, 보이스피싱 범죄와 묻지마 살인, 총기 사건, 더 나아가 전 지구적 감염병까지 모든 불안을 인간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불안은 개인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질병이나 재해 문제 이런 건 저희 개인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 모든 불안한 거를 그냥 주님의 보호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 감정을 넘어 사회 안전에 대한 불신과 불안의 시대. 작가는 누구도 불안을 회피할 수는 없다면서 공감과 소통으로 서로의 불안을 위로하면서 불안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지혜를 당부합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올해로 11번째 아트랜스 로지전을 열었습니다. 아트랜스 로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예술가들이라는 뜻의 영문 합성어로
이번 전시에서는 신입 회원 작가 13명의 작품 26점이 선보였습니다. 미술인 선교회는 기독 미술인들은 시각적 표현 예술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사랑,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라면서 전시를 통해 기독 미술인들의 사명을 되새겼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